안녕하세요. 대동물TV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구강용 수액을 이용한 송아지 설사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액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액 처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량 복구, 대사성 산증에 따른 정맥혈 pH 교정, 빠른 힘 회복, 활력 회복, 전해질 교정, 에너지 회복, 장애 회복, 미생물총의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구강용 수액과 마찬가지로 목적은 같습니다만 구강용 수액의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 처치를 위해서 수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액만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구강용 수액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시나 같은 목적들이지만 에너지 회복이나 장내 미생물총의 회복은 혈관 수액 처치보다는 구강용 수액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액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혈류량을 얼마나 복구할 것인가, 그리고 대사성 선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가지고 수액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의사가 온다면 더 추가적인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액에 타주거나 따로 접종해서 에너지 회복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수액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혈류량은 탈수가 얼마큼 일어났느냐, 그래서 얼마를 더 보충해 줘야 되느냐, 이고 얼마나 수액량을 접종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대사성 선증의 경우에는 활력이나 서 있는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냐를 판단을 해서 수액에 어떤 알칼리 물질이 들어있는 걸 사용할 거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앞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수액 처치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액의 종류나 속도, 농도 등은 송아지의 상태와 연관되어 접종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적절한 처치는 송아지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수의사들이 판단하기 전에 농장에서 임상 증상만을 보고 판단해서 수액을 처치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지 이러한 방법이 치료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의사를 부르기 전에 이러한 처치를 하고 수의사를 부르면 송아지 설사의 치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액 처치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송아지 설사가 있다고 해서 수액 처치를 하는 것은 아님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탈수 측정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관련 영상도 연결해 놓았습니다. 수액 처치는 물론 정확한 진단을 동반해야 하지만 수의사분들이 항상 부른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은 농장에서 일부 진행해 주는 것이 수의사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송아지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두 가지 항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잘 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탈수의 정도는 얼마인가, 세 번째는 빠는 힘이 얼만큼 남아있는가입니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5가지 상황에 대한 수액 처치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외국에서 송아지 설사가 있을 때 농장에서 처치해야 될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도 본 논문을 참고하여 설명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 문헌은 영상 설명에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본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나온 치료법이고 올해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수액 사용법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헌의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의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농가에서는 일부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었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잘 서 있는가, 두 번째는 탈수의 정도는 얼마인가, 세 번째는 빠는 힘이 얼만큼 남아있는가 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잘 서 있고 탈수는 8% 이하다. 그리고 이거는 추벽 시험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충분히 빠는 힘이 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를 하더라도 굳이 수액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구강용 수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식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추가적으로 구강용 수액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역시나 잘 서 있고 탈수는 8% 이하이지만 빠는 힘이 약하다. 이러면 이제 설사에 의해 탈수도 나타나고 대사성 산증도 점점 나타나지만 두 증상이 항상 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상황도 충분히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떤 수액을 주면 좋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나 아세테이트 링거 솔루션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하트만 수용액이 있습니다. 네, 하트만 덱스액 아니고 수용액입니다. 두 번째는 고장성 중탄산염 수액인 이제 8.4% 수액을 키로당 4ml씩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성 중탄산염 수액은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 사실 비용적으로도 조금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진단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송아지가 잘 서 있지 못합니다. 귀도 약간 처져 있는 것 같고 활력도 많이 저하돼서 진짜 간신히 서 있거나 주로 앉아 있고 일으켜야만 서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탈수는 8% 이하고 빠는 힘이 아예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지는 이제 등장성 중탄산염 수액 1.3%를 2리터 접종합니다. 1.3% 중탄산염을 등장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따로 파는 게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더 높은 농도의 중탄산염 수액을 약국에서 사람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빠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우유를 거의 먹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도당을 첫 수액에만 한 10g per 리터 정도 수액에 타주면서 빠는 힘이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빠는 힘이 돌아오면 수액에 더 이상 당 첨가는 하지 않고 구강용 수액으로 대체합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역시 3번 상황처럼 잘 서 있지는 못하는데 다른 점은 탈수가 8% 이상이고 빠는 힘이 약하다. 이 경우에는 탈수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어느 정도 빠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리터 중탄산염 등장액 수액을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2리터 락테이트 링거 수액이나 아세테이트 수액을 2리터 접종해 총 4리터를 접종을 합니다. 탈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액의 양을 늘리고 대신 산증은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산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액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송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탈수는 8% 이상이고 빠는 힘은 아예 없다. 이 경우에는 4리터 등장성 중탄산염 수액을 접종합니다. 대사성 산증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탈수도 심각해서 치료가 매우 늦어질 경우에 이제 폐사에 가깝게 되는 송아지들이죠. 네, 또한 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혈당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 포도당을 첫 수액 때만 처치한 다음에 다음날 빠는 힘이 점점 돌아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빠는 힘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수액 때도 포도당을 일부 투여해주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구강용 수액으로 당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액에 당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수액에 들어있는 당의 경우 삼투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첨가하면 수액에 들어가는 포도당이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혈당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수액에 당을 첨가할 것인가를 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빠는 힘이 있는 경우에는 구강용 수액을 통해서 당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액에 당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아까 10g per 리터 이런 얘기 했는데 수액 종류에는 이제 50% 포도당 수액이 있습니다. 그거 20ml 뽑아가지고 1리터 수액에 타면 얼추 맞습니다. 아니면 역시나 가루로 된 덱스트로즈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그러면 1.3% 중탄산염 수액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보통 0.9% 생리식염수를 1리터를 수액으로 쓰신다고 하면 0.9% 생리식염수 수액 850ml에 탄산수소 나트륨 8.4% 150ml를 섞으면 1.3%가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 하나의 예시고
약국에서 이제 8.4% 탄산수소 나트륨 주사용액을 사람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ml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는 이제 대량으로 된 8.4% 탄산수소 나트륨 주사액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 그 사람용으로 된 걸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액을 쓰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수액은 직접적으로 혈류에 액체를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처치 방법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수액 처치는 송아지 폐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수액 처리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한 1, 2일 정도 이제 영상에서 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꼭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보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송아지 치료에 관련된 항생제나 기타 다른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